단 한 번의 결단이 메이저리그 100년을 뒤흔들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그리고 시작합니다. 다저 스타디움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처럼 서늘했지만 2025년 5월 18일 그날 아침만큼은 유독 묘한 떨림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아직 해가 제대로 떠오르지도 않았건만 수천 명의 팬과 전 세계에서 몰려온 취재진이 구단 건물을 에워싸며 웅성거렸습니다. 다저스의 상징인 푸른 깃발은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바로 그 미지는 모두의 가슴에 얇지만 짙은 파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역사라 불릴 만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겠다는 본능적 확신에 사로잡혀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말이죠. 그 기대가 현실로 굳어지는 순간 기자회견장으로 통하는 두꺼운 방음문이 스르륵 열렸고 다저스의 사령탑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밴딩 머신에서 꺼낸 캔처럼 눌린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과거 월드시리즈 우승 순간에도 보여주지 않던 극도의 결의가 서린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전광판보다 먼저 긴장한 눈빛이 기자들 속삭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로버츠가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첫마디도 없이 고개를 숙였고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때 카메라 셔터가 잔설처럼 툭툭 터지며 그의 굳은 심장을 대신 뛰듯 울렸습니다. 이어진 목소리는 작지만 선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118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들숨을 깊이 삼켰는데 그 짧은 동작이 마치 투수가 완급 조절하는 커브볼처럼 긴장감을 하늘로 치솟게 했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외면했던 한 선수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자 합니다. 김혜성 선수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들으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메이저리그 구단 감독이 자신의 결정 하나만으로도 추앙받는 그 직책에서 갓 신인 딱지를 뗀 선수에게 허리를 숙인다. 100년 넘는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선례를 깨버린 이 순간 야구계의 금기와 불문율이 산산이 갈라지는 소리가 귀에 쩍쩍 들릴 만큼 컸습니다. 기자회견장 뒤편 ESPN과 MLB 네트워크, 폭스스포츠, 심지어 아침방송 토크쇼의 리포터까지 휴대전화를 귀에 대거나 라이피드 단말기 화면을 부여잡고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과연 현실인가?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용수를 틀어놓은 듯 후두둑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수 기용에서는 경험 우선이라는 신조를 지켜왔습니다. 그게 팀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난 에인절스전에서 저는 승부처에서 당연히 내보냈어야 할 김혜성 선수를 벤치에 앉힌 채 끝내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 결정은 전술적 실패였을 뿐 아니라 팀워크와 선수, 개인의 열정을 가볍게 무시한 철저한 감독의 오만이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갈라졌고 기자들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광속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하자 로버츠의 눈가에 맺힌 땀방울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질문하실 겁니다. 겨우 한 경기 엔트리 결정이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게 단순히 한 경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저스 팬덤은 이미 시즌 초반부터 김혜성의 야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스프링 캠프 내내 투수의 손끝을 속이며 번트 타구조차 2루타로 만들어버리는 순발력 불가능해 보이는 내야 깊숙한 타구를 몸을 던져 잡아낸 뒤 마치 건축도면 갔던 송구 궤적 그리고 그라운드 곳곳을 휘저으며 순간순간 경기 흐름을 뒤집어버리는 투지. 그야말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깔끔히 구동시키는 완전체였습니다. 자, 여기서 베리 본즈라는 거대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방송에 나와 한마디로 로버츠의 결정에 불을 질렀습니다. 김혜성을 벤치에 둔 채 경기를 치른 건 마치 자동차 경주에서 엔진을 절반만 돌리는 것과 같다. 이 한 문장이 미국 전역 야구 팬들의 심장을 화르르 달궜고 SNS 타임라인은 순식간에 해시태그 PLAYHYSUNG 해시태그로 불꽃놀이를 터뜨렸습니다. 론 워싱턴 감독 역시 상대팀이지만 김혜성을 빼면 자진해서 핸디캡을 안고 들어온 셈이라고 직설탄을 날렸고 그 직후 라디오 토크쇼 패널과 전직 선수들은 다저스 팬들이 자존심에 찬물을 뒤집어 썼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김혜성일까요? 그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보여준 기록은 이미 전무후무한 수식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투타 겸업으로 주목받은 그는 고교 3학년 때 손목 작은 뼈에 실금이 생겨 투수를 포기했지만 그 덕분에 타격과 수비에 더 집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데뷔 첫해 그 유명한 1루까지 3.77초 신기록. 이 속도는 네이선 필립스나 찰리 블랙문조차 상상도 못했던 영역이었습니다. 다저스는 아시아 최고 금액으로 포스팅 비용을 지불하며 그의 영입에 사활을 걸었는데
통역 런던 강 정말 농담 같지만 계약서 사인 때만 해도 클럽하우스 전체에 전율이 흘렀다라고 회상합니다. 그렇다면 로버츠 감독 같은 베테랑 지도자가 왜 이런 백지수표 같은 자산을 잠시라도 외면했을까요? 내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데이터라는 단어를 종종 입에 올렸습니다. 오너십이 겹치는 빡빡한 로스터, 좌투수 매치업, 교체 타이밍, 위험, 회피지수와 AA, 스태티캐스트의 미세한 수치. 하지만 야구라는 스포츠는 단순한 숫자 너머에 흐르는 기세라는 숨길 수 없는 불꽃이 존재합니다. 특히 김혜성 같은 선수는 스프레이히트 공격, 안전하게 땅볼로 만들어 파울라인 코너에 흘려놓는 이른바 술래잡기 타구 능력이 뛰어나는데 이는 통계로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그 눈에 안 잡히는 기여를 외면했던 대가가 바로 다저스의 911패배이자 감독 자신의 심장에 남긴 깊은 통증이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무대 뒤로 가봅시다. 경기 종료 직후 클럽하우스 분위기는 문자 그대로 얼음장 같았습니다. 김혜성은 통역을 통해 팀이 졌다는 사실이 제일 아쉽습니다. 감독님 결정은 항상 존중합니다 라고 짧게 말했지만 메시지 속엔 분명 스스로를 더 증명하겠다라는 불굴의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히 둘러싸고 내 타이밍이 올 거야 라고 격려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날 깊은 밤. 구단 분석실 모니터 앞에 남아 VCR로 경기 영상을 돌려보던 인물이 다름 아닌 데이브 로버츠였다는 사실입니다. 3루 코치가 돌아가라고 말려도 돌진해 홈에서 머슬 태그를 피해 슬라이딩하는 김혜성의 지난 경기 화면을 보다가 로버츠는 왜 내가 이 열정을 믿지 못했을까라는 독백을 여러 번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다음날 해가 뜨기도 전에 그는 프런트 오피스에 전화를 걸어 첫 번째 순서로 기자회견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구단 홍보팀은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자신이 내려야 할 사과를 위해 도리어 언론 앞에 서겠다니 이건 메이저리그에서도 전례가 없는 자발적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단 고위층과 변호사들이 문구를 주입하고 기자회견은 불편한 질문을 피할 수 있게 각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로버츠는 모든 문장을 직접 썼고 구단 렌터카 대신 본인 차를 몰고 경기장으로 왔습니다. 다시 기자회견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과문을 마친 로버츠는 고개를 들고 플랫이 세례 속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행보에는 제가 선수 시절 배웠던 야구의 본질공을 따라다니는 본능, 팀을 위해 몸을 던지는 헌신, 승부처에서 자기 한계를 돌파하는 용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잠시 잊었습니다. 그 점을 후회하며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시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김혜성 선수의 역할은 달라집니까? 로버츠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부터 최우선 옵션입니다. 이 답변은 곧바로 속보로 뜨며 야후 스포츠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고 다저 스타디움 시즌 티켓 보유자는 구단에 전화해 김혜성이 라인업에 없으면 표값 환불하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웃기만 하기엔 이 사과가 지닌 파급력이 너무 컸습니다. 이틀 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감독의 용기 있는 승복이라 평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팀 스포츠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증명한 사건이라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스포츠 평론가가 한국 야구가 단순히 선수 파견국을 넘어 글로벌 전략 교본의 근원이 됐다고 감탄했고 어린 야구 꿈나무들은 김혜성처럼 뛰어라는 표어를 담은 포스터를 교실 벽에 붙였습니다. 사과는 끝이 아닙니다. 로버츠는 바로 코칭 스태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김혜성의 플레이 스타일이 팀의 심장 박동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매 이닝마다 분석할 것이다. 세이버 매트릭스뿐 아니라 경기장의 미세한 온도, 선수들의 표정 변화, 파울볼 궤적까지 지켜보며 새로운 지표를 만들자. 그 말의 데이터 분석팀 책임자는 KHI-K-I-성 임팩트라는 가칭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내용이 언론에 흘러들어가자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자체가 선수 이름을 딴 영향력 수치를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었기에 KHI가 발표되면 2025 시즌을 넘어 앞으로 야구계에 표준 혁명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결국 감독도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은 것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사실 여론 압력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로버츠가 단지 외풍에 흔들린 것이라면 그는 기자회견장이 아닌 구단 홈피에 짤막한 성명문만 올렸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저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는 김혜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한 감독은 메이저리그뿐 아니라 모든 프로스포츠를 통틀어도 손에 꼽힙니다. 이 용기는 그 자체로 새로운 지도력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후대 코치 교육 자료에 로버츠의 전환점이라는 챕터가 실릴 것이라는 농담이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혜성 본인은 무대 뒤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관계자들 말로는 그는 기자회견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아침 훈련을 위해 구단 시설에 도착했는데
통역이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독님이 사과하셨다고 전해주자 김혜성은 잠시 말없이 배팅 글러브를 꽉 쥐고 숨을 고르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님을 믿어서 다저스에 왔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훈련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짧은 실내 배팅 케이지 세션에서 무려 73% 라인 드라이브 성공률을 찍었고 이를 보던 로버츠는 두 손으로 헬멧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가 미끼를 주저했던 재능이 이토록 눈부셨다니라는 뒤늦은 안타까움이 복받쳤겠죠. 그리고 드디어 이튿날 엔젤스와의 리턴 매치. 라인업 카드에 김혜성의 이름이 1번 타자 유격수로 선명하게 인쇄되자 스탠드에서는 실제로 관중들의 함성이 지진계 바늘을 흔들 정도로 울렸습니다. 첫 타석, 그는 3구째 낮은 싱커를 받아쳐 우측 빅제퍼 강습 라인 드라이브 2루타로 연결했습니다. 순간 더그아웃에서 로버츠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혔고 해설진은 어제 사과가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라 외쳤죠. 7회 말 다저스가 55동점을 이루며 투아웃 주자 12루. 워싱턴 감독이 마운드에 오른 저한 불펜을 가리키자 일부 팬들은 왠지 또 교체? 설마라는 긴장에 손가락 관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로버츠는 벤치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성은 꽉 담은 입술로 배트 끝을 돌리며 상대 투수를 노려봤습니다. 12카운트, 시속 146km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 존 하단을 파고드는 순간 그는 무릎 거의 닿을 듯 낮춘 스윙으로 타구를 밀어 올렸습니다. 야구공은 좌익수 글러브 윗자락을 살짝 스치고 그물이 팬들 품에 안겼습니다. 3점 홈런, 다저 스타디움이 무너져 내릴 듯 폭발했습니다. 로버츠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금세 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혜성은 담담했습니다. 감독님이 용기를 내셨으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는 새로운 한국식 선수상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팀을 위한 헌신, 기술과 근성을 겸비한 플레이, 감독의 신뢰에 전력을 다해 보답하는 태도. 그날부터 수많은 리틀리거 부모들은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아는 지도자와 믿어주는 선수, 그 둘이 만들어내는 신뢰의 힘이 야구를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설명해 주느라 바빴습니다. 로버츠의 사과는 미디어 위기를 잠재우는 방파제 역할도 했습니다. 3연속 시리즈에서 다저스가 6승 2패를 기록하자 사과 이후 팀 분위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분석 리포트가 계속 나왔습니다. 팬미팅에서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던 팬이 사인을 요청하며 감독님 덕분에 다저스의 미래가 더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버츠는 머쓱하게 웃으며 다 김혜성 덕분입니다 라고 답했죠. 한편 김혜성은 인터뷰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배운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목요 운동장 흙냄새, 아버지가 퇴근길에 손에 쥐어준 빵 하나, 지역리그 경기에서 그를 응원하던 동네 할머니들의 뜨거운 박수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제 가능성을 믿어줬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더 멀리 던지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은 더욱 많은 한국 유망주들과 전 세계 선수들에게 그라운드는 국적이 아닌 열정으로 측정된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보며 깨닫습니다. 단순히 벤치 결정 하나가 아니라 사과라는 인간적 행동이 스포츠 문화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버츠의 고백은 팀을 하나로 묶었고 김혜성의 플레이는 그 결속을 광의로 승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다저스가 월드시리즈를 향해 달려가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포스트 시즌 전장에서 눈물을 삼키든 그 여정 속에서 이 사과의 순간은 영원히 이야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신인이 또다시 감독에게 외면받는다면 수많은 코치와 팬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김혜성 사건을 기억하라. 믿음을 거둔 대가는 패배였고 신뢰를 실은 순간 승리는 찾아왔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바로 여기 로스앤젤레스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온 미안하다라는 두 글자. 그 두 글자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를 증명했고 야구라는 고전 예술이 여전히 인간성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세상에 재확인시켰습니다. 앞으로 다저스의 2025 시즌 승패가 어떻게 기록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혜성의 이름은 이미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전설 서막에 새겨졌고 데이브 로버츠는 자신의 목소리로 그 서막을 고백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다음 경기에서 김혜성이 타석에 설 때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가 배트를 치켜들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포효를 내지를 때 어쩌면 당신은 역사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몇 안 되는 증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